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린 흐름 속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0.23% 소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계속되는 약세 속에 힘을 내주지 못하며 1% 하락으로 800포인트를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간밤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 입찰 결과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수준에 부합하면서 금리는 안정세를 찾았고요. 또 오늘 내일 새벽에는 30년물 국채금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그래도 버텨주면서 0.23% 소폭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비록 1% 하락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테마성 장세는 계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게임 관련주나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게임 관련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게임 업종 자체가 좀 괜찮았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이 위메이드라는 게임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첫날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지만 어제부터는 이제 게임주 쪽 같은 경우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받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강할 때 주가 흐름이 좋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지스타 같은 박람회를 앞두고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들의 현재 주가 위치를 살펴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스타 이후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임주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코스피를 조금 일찍 캡처해가지고 사실 양봉이 좀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좀 부담을 느끼거나 오늘 좀 약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많이 약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부근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오늘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은 일단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뭐 포트에 반도체 관련주가 아예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담아도 될 만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 자체도 코스피 쪽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고 계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낙폭이 좀 더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갭상승이 나왔었던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을 줬다가 좀 이렇게 공방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약세가 코스닥의 지수 자체를 좀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슷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10월 달, 10월 말까지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눌림은 사실 눌림 자체가 좀 짧으면 더 좋았겠지만 눌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 하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버텨주느냐 여부겠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앵커가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 유가나 환율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인데 이 세 개 모두 다 굉장히 강하게 오르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게 현재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강하게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횡보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는 추가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서히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과정 내에서는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저는 우리가 이게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공매도 금지한 게 어떤 결과를 갖다 줬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일단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까지 그래도 연말까지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매크로적인 변수도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언제나 종목 선택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는 지금 왜 제가 종목을 더 강조드리고 싶냐면 지금 연말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화랑장일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비스듬하게 올라올 텐데 여기서는 종목을 잘 잡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오랜만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치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3조 원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고객 예탁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금지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3조가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물론 코스피가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의 목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는 어쨌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내 종목이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적당히 빠지면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복구하지?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 관망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만 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복구하셔야죠. 연말까지 최대한 복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기업들은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9월 달부터 방송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11월 달입니다. 이 2달 동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속 하락만 했어요. 근데 그 하락하는 기간 동안 상승한 종목들의 상승률을 한 번씩 보십시오. 한국석유 65%, 한국무브넥스 58%, 드림 CIS 150%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업들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20%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업종 자체 그러니까 자금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도 올라가고요.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제약바이오도 올라간다면 매매를 했을 때 그 자금이 들어오는 강도 자체의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금이 선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는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도 섹터를 꼭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복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봤을 때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주도 섹터를 좀 빠르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주도 섹터 공략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손실나고 있는 물량들이나 비중들을 조금씩 상계 처리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그걸로 또 한 번 매매를 하면서 계좌를 복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건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채우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채워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계좌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 후반부에는 비중을 실을 수도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도대체 주도 섹터는 어떻게 잡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타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재밌는 게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요. 어떤 투자자는 수익이 나고 어떤 투자자는 손실이 납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해요. 고수익을 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오게 되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업황을 분석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다. 종목도 분석을 했는데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고수라인 위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공략을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다른 시그널을 잡아놓은 건데 세 차례나 나왔죠. 이거 드림 CIS라는 기업인데 여기 끝에 보시면 점 상한가입니다.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150%가 올랐는데 이런 기업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연말까지 최대한 복구를 해보겠다라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고 어떤 종목군이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이 밀렸고 이제 반등 한번 크게 나왔다 눌림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시세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계좌 복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 천천히 우상향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종목 선택은 정말 잘 해주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혼자서는 종목 골라보기 어렵다, 혼자서는 대응 전략 찾아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진행해 주시니까요. 주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계좌 복구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샵 0082 누르시고 상담이라고 단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해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리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1일 날 히든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바로 크래프톤이란 기업이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게임 관련주인데 제가 당시에 게임주 내의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 주 들어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에다가 비중을 많이 채우는 거예요. 제가 물론 우리가 매매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A라는 방식이 무조건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식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씩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비중을 많이 채워도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노란톡방에서는 크래프톤은 그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게임주들이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채워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여기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도 섹터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공부해 보면 테마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테마주들에다가 비중을 많이 채우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죠?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채우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래프톤처럼 어쨌든 내재 가치가 있고 실적이 그래도 탄탄하거나 저점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중을 좀 채워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내 계좌를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계좌 자체가 어렵고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생각이 돼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전부 다 급등주에다 따라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큰 종목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2배, 3배 커질 수도 있어요. 손절이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액션이 필요한데 그 전략적인 액션 중에서는 우량한 기업들에 대한 비중, 저는 이걸 이제 집중 매매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 같은 기업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이 제우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상단부로 올라오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기업인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주 2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제가 수요일과 목요일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15%가 올라왔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지난주 수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종목 상담을 하거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걸 좀 방관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한 자신도 없고 종목을 변경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라도 지금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시장 밀릴 때
초기에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매도하세요, 현금 확보하세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종목을 좀 변경해보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저점대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중을 확보해가지고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비중을 채우는 매매가 연말까지도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좋을 때에는 종목 선정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시장이 많이 밀려 있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이 밀리면, 종합주가지수가 밀리면 우량한 종목들도 많이 밀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내재가치 이하로 빠져 있는, 내재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놔두기만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비중 매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 빨리 매매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중 매매를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주도 섹터에다가 비중을 담아서 매매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상 조금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두 개 접목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주도 섹터 매매라든지 비중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손이 빠르신 분들은 주도 섹터 매매하시면 되고요. 난 좀 놔두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비중 매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00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급등주라든지 빠른 종목을 매매할 때 대부분 100이나 50밖에 매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위험하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매수하면서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10%가 올라가도 수익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중에서 30%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5%만 올라도요, 수익금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매매가 지금은 좀 필요하다. 비중 매매가 지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몇 종목 더 종목 리뷰를 진행해 보자면, KIN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고 있죠. 이건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는 주도 종목이죠.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어쨌든 KINX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업종 자체, 이 업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목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죠.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좀 짧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단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채우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어때요? 오늘도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변압기 관련돼서 계속해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수혜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수주가 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 기업이랑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차트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다르죠. 밀리는 종목이 올라온다라고 그러니까 우량한 종목이 아니라 빠른 종목들, 내가 단타로 진입한 종목들, 단타로 매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밀려있다가 돌려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접근하는 종목들,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한 거예요. 직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좀 빠르게 매수할 거야. 빠른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들어갈 거야. 혹은 내가 이거는 크게 돌아선 거를 이 통째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렸는데 10월 18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22%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도 좋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쭉 우상향이 나왔죠. 12%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주가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이런 기업들 직전 고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도 역시나 굉장히 강하죠. 오늘도 좋은 모습 나왔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어쨌든 계좌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2023년도 상반기 때 고생을 했다. 상반기 때 수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복구할지, 복구를 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뭐 너무 많이 빠졌어, 난 이제 안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이라도 내가 손을 대고 조금이라도 고쳐가지고 더 빠르게 복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종합주가 지수가 실제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2,500, 2,600까지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어떤 투자자분들은 계좌가 완전히 복구가 돼 있거나 수익 전환까지도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놔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놔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종목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식 매매하고 계시다면 내 종목이 좀 약한 것 같아라는 느낌은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씩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반대로 움직여서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관망이나 어떻게 좀 과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포기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뭐라도 좀 해야 돼요. 계좌를 완전히 뒤엎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포트를 뒤엎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런 단서들이 있잖아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고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려가면서 매매를 한두 종목이라도 성공을 하시면 계좌 복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인데 뭐 어제도 보여드렸죠. 뭐 제우스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밑에 보시면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포트에 10%라도 20%라도 매매해 보신다면 수익이 어쨌든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그걸 매도하시면서 손실 나고 있는 종목 매도하시면 돼요. 그럼 현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 가지고 또 매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수익률적인 부분, 시장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도 강한 종목들 강했죠. 이 부분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앵커님에게 방송 좀 넘겼다가 장바구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몇 번이나 언급해 주신 한국 무브네스 60% 가까이 올라줬는데요. 이런 종목 선별하는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모두 다 친절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유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로 상담 이렇게 단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계좌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포트 장바구니에 꼭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기업에서 자율주행과 의료 재활 분야에 대한 종합 로봇 기업으로 변화 중인데요. 로봇 산업의 밝은 전망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 밝은데요. 로봇 관련주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로봇 관련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우리가
뭐 확실한 건 없죠. 뭐 100%라는 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 오늘은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시장에서 부각되지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로봇 관련주로서는 SPG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 지금도 저는 일단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SPG를 탑픽으로 꼽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라는 기업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좋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은데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SPG가 굉장히 좋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SPG라는 기업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의 변동성이라든지 상승 기대감,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대감을 따져볼 때에는 저는 이 T-로보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뭐 최근에 오늘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뭐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MR이라고 해서 물류 관련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도 있고요. 뭐 물량을 이송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SK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삼성 SDI랑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런 기업들과 같이 SK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SK온 쪽으로 이제 수주를 받은 내력이 있어요.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중에서 2차 전지 대기업으로 로봇 납품을 한 기업이 이 기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AGV 로봇이 있고요. 여기 보면 AMR 로봇이 있는데 이 좌측에 있는 게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게 2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쪽에서 1세대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공장 자동화라든지 물류 쪽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걸 중국 쪽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고장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에 내가 공장에다가 로봇을 집어넣을 때 공장에 로봇을 집어넣을 때 처음부터 이 AMR이라고 하는 2세대 로봇을 사용을 하자 이런 기조가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더 뛰어나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AMR 로봇 관련돼서 이 T-로보틱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좀 열어보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까, 흑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일째 조정을 받았지만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기업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오다가 반도체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여기서 하방 경직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하방 경직을 종합주가지수보다 먼저 잡았던 종목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릴 때 요 밀리는 마지막 구간에서 횡보를 했었던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뭐 AI도 있고요. 의료기기 쪽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방 경직을 보였다라는 거죠. 선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상승 탄력이 어제 오늘 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종합주가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T-로보틱스라는 기업 꼭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에요. 바로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인데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신 기업일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반도체 설계 자산 우리가 IP라고 해요. 이거 지적재산권이에요. 지적재산권.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은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지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만들면 잘 만들어지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라든지 이제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반도체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상 처리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 MPU라고 하죠. 최근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됐다가 조용한 상태인데 뭐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해서 뭐 초거대 AI 시대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다라고 적혀 있죠. 보시면 엔비디아의 GPU 대비 10배 빠른 연산 속도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가 중국 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 칩셋 미디어에 반도체 납품을 요청하게 된다면 매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는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빠른 종목을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장바구니 종목 하나 더 준비했는데 잠깐 앵커님께 넘겼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빠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끝부분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방에서 히든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방도 입장해 보셔서 히든 종목명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입니다. 잊지 마셔요. 네, 이어서는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바로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의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살짝 시끄러운 내용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무역 상사 기업 중에서 올해 상반기 매출 증가율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상반기 때 매출이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업무역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기업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이 있죠.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외 브랜드 40개 정도에서 40여 곳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웃도어라든지 스포츠 브랜드 주문받아서 OEM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의류 성수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옷이 두꺼워서 그런지 4분기 때 이제 의류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찬바람이 크게 불진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나오고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던 기업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무역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의류 관련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세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다음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라인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밀렸지만 여기 앞선 자리를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가 대응하는 방식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 지정되어 있는 고수라인에 닿으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 자체는 굉장히 길고요. 손실이 나는 구간 자체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래서 영업무역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분석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타점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매수를 할지. 지금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5%만 올라가고 말 것인지 10%가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런 시세의 연속성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안내 드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장바구니는 오늘 뭐 칩셋 미디어와 영업무역까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역. 고수라인 상단부까지 올라온 종목이고요. 이런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세히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하는 방법도 배워가시고요. 또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끝까지 화면 고정해 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찜 종목도 이제 곧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찜 종목 힌트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최근 피부 미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피부과 자주 가시나요? 아니, 안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잘 가지는 않는데 최근 나이가 들면서인지 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종목이 피부 탄력 개선 장비를 출시한 업체인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매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수출됐는지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미용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기술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경우가 있죠. 몇 달 전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다가 조정받고 최근 들어서 뭐 JLK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종목들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비올이라는 기업입니다. 다들 좀 이제 비슷한 일을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비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해요. 분석상. 하지만 이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높다라는 부분이 메리트가 될 텐데 이 기업이 또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가 테마로 만들어져서 움직였지만 테마로 움직임이 시작이 됐지만 여기서 이제 실적까지 수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규모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이 경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글로벌 매출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이 분석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매출이 안 늘어난 국가가 없더라고요. 매출이 다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2024년도에도 좋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미용 피부 관련돼서 애널리스트들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관련된 업종 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련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업계의 성장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다라고 해요. 성장에 대한 의심을.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의료 미용 관련돼서 미용 기기 관련돼서 시장에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 테마로 한번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의료기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비올이란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비올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잘 올라오죠.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저는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을 꼭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찜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좀 비슷하죠.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해양바이오 제약회사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걸 해양바이오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해양바이오 제약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안티에이징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품명들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 좀 물어봤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리쥬란이라든지 콘주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주사로 여기 이제 의료기기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주사제가 의료기기로 들어가서 제가 의료기기라고 써놨는데 주사를 맞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주사를 맞을 때 예전에는 굉장히 아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돼서 안 아프게끔 시술을 할 수 있게끔 안 아프게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게끔 기술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에 대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강기능식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었던 기업들 보시면 중화권 매출이 많은 기업들보다 북미 쪽이나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매출 성장이 50%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본업도 잘하고 있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씩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 좋은 모멘텀이 될 겁니다.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내재 가치와 지금 시황도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 업황도 보셔야 되는 것이고 2023년도 연말이나 2024년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좋은 기업 중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비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좀 공교롭게도 비올과 파마리서치 둘 다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10,000원에 팔아서 얼마가 남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3배, 4배 정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둘 다. 일반적인 제조업체들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히든 종목인데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우스죠. 소개드리고 나서 쭉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린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나서 17%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업들보다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두 글자를 가려놨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던 비오리나 파마리서치처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관한 전문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된 업종 내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전문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투표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지금 투표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전년 대비 20%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업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료 쪽이에요. 의료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꼭 좀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가져와 주신 히든 종목들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명을 아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T로보틱스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물류 로봇 기업들 중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올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내년부터 중국향 매출까지 기대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영업이익률이 30%대 보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을 아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얼른 맞춰주세요.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고수라인 설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고수라인도 설정하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오늘의 히든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